여러분, 혹시 이런 연애 하고 계세요? 일에 몰두해서 연락도 안 되고, 일 때문에 나한테 소홀하다고 내가 막 따지면 왜 이런 걸 이해 못해? 이렇게 오히려 정색하고. 서운해서 대화하고 싶은데 얘기하다 보면은 묘하게 핀트가 어긋나서 내가 오히려 설교를 들은 느낌. 이런 분과 연애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캐럿입니다. 오늘은 워커홀릭 연인과의 관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가 워커홀릭이다? 워커홀릭 분들의 특징은요. 일단 성취지향적이죠. 그리고 승인을 받고 싶고 타인에게서 인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본인의 내적 기준이 너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이 정도까지 안 하는 것도 자기 기준에는 이거보다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그러고 내가 승진하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시고 이게 적성에 너무 맞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커홀릭이신 분들은 약간 그게 강박 성향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강박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해야 돼, 일 잘해야 돼 이거에 딱 꽂히면은 사고가 경직되어 있어서 일만 열심히 하고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에는 시간을 쏟지 않거나 그거를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워커홀릭 분들이 연애를 할 때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먼저 갑질 아닌 갑질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 바쁘니까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 중요한데 이해해줘. 라는 태도.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연애에 대해서는 서운해? 할 수 없지. 그럼 가도 안 잡을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이나 상대들이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연락과 애정과 존중을 질척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요. 이 사람을 너무 완고하니까 상대방도 워커홀릭인 나의 연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감정적이고 더 요구하게 되고 더 좀 집요해지는 그런 의사소통이 좀 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워커홀릭의 연인들이 상대방을 굉장히 불안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요, 서운해서 내가 대화를 하면서 좀 따지고 싶어요. 내 마음을 좀 얘기하고 싶고 풀고 싶어요. 그런데 말하다 보면은 약간 워커홀릭 분하고 감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묘하게 좀 피트가 어긋나고 끝에는 내가 설교를 듣는 느낌? 이게 혹시 말로만 듣던 가스라이팅인가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워커홀릭 분들이 하시는 그런 의사소통 방식은 가스라이팅하고는 약간 다르지만은 말이 안 통하는 점에서 의도된 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너무 일, 목표의식 이거에 꽂혀 있어서 감정적인 공감이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람이 독단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친구랑 영어 학원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내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친구가 영어 학원 같이 다니자고 해서 나 가보려고 해. 그런데 남자친구가 정색하면서 야, 단기간에 성적 올려준다는 데는 절대 가지 마. 한 달 안에 토익 900점 넘겨준다는데 그런 데는 무리하게 따라가지도 못할 커리큘럼 제시하면서 돈만 비싸게 받고 한 달 만에 900점 안 나오면은 환불해준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환불해달라 하면은 성적 안 오른 거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거든? 근데 나는 사실 그냥 친구랑 영어 학원 다니기로 했어 이럴 때 그래 뭐 잘 다녀봐 우와 뭐 웬일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스몰턱을 하고 싶었던 거지. 영어 학원 잘 고르는 법 이런 거 강의 듣고 싶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좀 약간 기분이 불편해요. 아니, 나 뭐 성적 이런 거 생각하고 가는 건 아닌데. 근데 남자친구가 그쯤에서 아, 그렇구나, 잘 다녀. 이때라도 늦었지만 지금 말해줘야 되는데 자기 할 말에 딱 몰두해가지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죠. 솔직히 성적 올려준다는 거 그것도 방식을 잘 알면은 혼자 해도 올라. 난 점점 좀 기분이 언짢아져요. 아니 새해도 됐으니까 그냥 뭐 영어 공부 한번 해보려고 새해 목표 좀 잃어보려고 그런다. 같이 다니면은 그냥 좀 할 것 같아서 같이 간 거지. 내가 뭐 성적 올려달라고 했어? 하는 거에 비해서 진짜 학원 비싸지 않니? 뭐 학원비 다 상술이야. 이런 식으로 대화가 티키타카가 안 되고 나는 그냥 점점 이 사람을 좀 포기하게 됩니다. 말을 말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예시가 근데 생각보다 겪는 사람 되게 많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요. 가스라이팅처럼 뭐 너는 안 돼. 넌 안 돼.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막 깎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이 사람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경직된 옳은 방향 이걸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상대방이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연애를 그렇다고 워커홀릭이랑 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깊은 관계가 되기 전에는 이 워커홀릭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요. 자기 할 일 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이러니까 난 좀 이 사람한테 사랑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귀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멋있고 또 내가 사귀고 싶으면은 같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워커홀릭 분하고 연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워커홀릭이신 분들은 인정과 승인 욕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애를 시작할 때 먼저 워커홀릭이 좋아하시는 그런 분야, 잘하고 싶어하는 분야에 있어서 인정 욕구를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본인이 중시하지 않는 뭐 외모 칭찬 이런 거 하면은 이게 뭐지? 엉뚱하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본인이 중요한 그런 능력에 대한 칭찬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워커홀릭을 사귀려면 나도 좀 멋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 1등이 되고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한 가지 분야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한다. 그래서 워커홀릭 이분들이 볼 때도 와, 이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상대방한테 빠지게 되고 또 깊은 관계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나마 조금 불러일으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연애가 점점 발전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성숙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이때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면대면하게 안 친할 때 그리고 적당히 친할 때에는 워커홀릭의 그런 모습들이 멋있어 보이고 나도 또 내 나름대로 좀 멋있는 면을 부각해가지고 서로 이제 가까워지게 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여태까지는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점차 깊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면서부터 워커홀릭들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연애 성숙기에는 워커홀릭 분들이 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일을 할 때는 바짝 긴장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긴장을 푸는 법을 몰라요. 일을 할 때 아주 폭주기관차처럼 막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데만 익숙해져 있지 이완을 하는 법은 아예 거의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잘 모르시고 더 최악은 그 이완하는 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완 가능한 그런 데이트,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막 살림욕 하러 가고, 커플 스파 받으러 가고, 휴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성에 너무 매몰되어 있고, 자기의 감성, 타인의 감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성보다 감성을 중시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성을 완전 놓으시고 헷가닥하고 이러시지 않으시거든요. 너무 치우쳐 있는데 감성적으로 좀 끌어주셔야 그나마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해서 일을 잘하는 내 모습도 너무 좋지만 쉬는 것도 정말 보람 있구나. 데이트하는 것도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워커홀릭 분들이 약간 자연 속에서 데이트하고 이런 게 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영화 보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영화에는 너무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워커홀릭 분들의 높은 가치 판단과 엄격한 기준을 좀 자극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막 그런 게 좀 자극될 수 있어가지고 많이 이완을 좀 잘하게 된 다음에 영화관 데려가시고 평소에는 좀 자연을 벗삼아서 데이트하는 거를 좀 더 추천을 합니다. 이분들이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냥 놀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 되게 많으시거든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뭔가를 했어요 라고 대답할 가치가 있다. 이런 무의식이 신념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말에 뭐 하셨어요? 할 때 집에서 뭐 영화 보면서 쉬었어요. 아니면 공원에 가서 산책하고 도시락 먹었어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치 있는 활동이고 의미가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냥 우리 공원 가자 이러면은 좀 안 따라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 워커홀릭 연애를 할 때는 상대분이 조금 리드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워커홀릭 이분들은 인정 욕구가 강하잖아요. 근데 사고가 경직되어 있으니까 항상 조직에서 최고로 올라가봤자 2인자,
2인자까지밖에 못 올라가시거든요. 1인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1인자가 되는 경우에는 너무 꼬장꼬장 해가지고 자기가 다 해가지고 남한테 일을 안 내려주고 자기가 다 하다가 막 피곤해지고 이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격적으로 상조성이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풍부하면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디 갈까 이렇게 할 때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어떡하지? 이건 내 계획이 없었는데 융통성, 순발력, 유연성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 두 사람의 협력적인 관계지만은 너가 못하는 거 내가 리드해 줄게. 이런 느낌으로 관계를 주도하면은 좀 잘 따라오고 또 더더욱 매력을 느끼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그 모습의 매력을 느끼면서 더더욱 이 워커홀릭 분들이 연인을 더 신뢰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날 따라와, 날 따라와, 공원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관계가 성숙해지고 나서 또는 이렇게 하는 건 줄 모르고 계속 워커홀릭 분하고 사귀어 왔는데 지금 저희 커플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워커홀릭 애인하고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일이야 나야. 오빠는 나보다 일이 더 소중해? 이렇게 양자택일 하는 질문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에 집중 모드, 디테일 생략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너도 소중하기는 한데 일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자기도 모르게 자꾸 좀 흑백 논리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일이야 나야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생산적으로 흘러가질 않아요. 그리고 딱 목적 지향적인 그 관점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서운한 점을 막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결하게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을 하는 거가 필요해요. 아니 나는 내가 뭐 9시부터 기다렸다가 나는 맨날 뭐 지난번에도 막 씻고 막 챙겨가지고 막 도시락 싸가지고 막 회사 앞에서 가고 오빠는 내가 우리 회사 앞에서 온 적 있어. 맨날 내가 오빠 회사 앞에서 찾아가고 근데 충분히 서운할 수 있고 충분히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머릿속에 한꺼번에 말하면 좀 잘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귀는 사이면 적어도 연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사귀는 사이면 적어도 부재중 전화에 응답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서운한 점을 간결하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자.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일이 많았고 뭐 이렇게 막 변명을 하고 그래도 부재중 전화가 떠 있으면 전화 한 통쯤은 해야지. 이렇게 그 사람 머리에 이 한 문장이 머릿속에 딱 들어갈 때까지 간결하게 강조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진짜로 일이 바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도 조금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다소 내려놓고 어느 정도의 존중과 경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주면서 개인의 공간을 인정하는 경계를 설정하시되 또 최소한으로 서로 어울려서 해야 될 것까지도 경계에 포함을 해서 이 최소한의 규칙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평일에는 바빠서 야근을 하고 연락이 다소 소홀할 수 있으니까 평일에는 기다려주되 주말에는 항상 이틀 중에 하루라도 얼굴을 보자 라든가 목요일에는 항상 주말의 계획을 짜자 이런 거를 해서 규칙을 정해서 일과 또 연애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서 서로가 서로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상황이 도저히 개선이 안 되거나 노력을 하는데도 자꾸 사이가 악화된다고 느낄 때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겠죠. 부부 상담이나 커플 상담 등을 고려를 해보시고요. 이런 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연애라는 게 같은 말 해도 연인이 말해줄 때는 속상한데 제3자가 말을 해주면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말해주는 거니까 나도 좀 더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여자친구한테 시간을 좀 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그걸 당사자인 여자친구가 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그런데 일도 좋지만 여자친구에게 시간을 좀 내야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좀 받아들여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전하게 관계를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워커홀릭인 연인도 너무 멋지고 좋고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지만은 이 사람이 정말 일 때문에 나를 너무 외롭게 한다.
그리고 내가 이 연애를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 이럴 때에는 과감한 선택을 또 해야 되겠죠. 꼭 헤어지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항상 이거를 전제에 놓고 생활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면은 여러분의 관계가 너무나도 더욱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시청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